안녕하세요. 주인환 세무사입니다. 오늘 202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문제 52번 들고 왔습니다. 소득세법 연금 문제예요. 문제를 보면 거주자 갑의 2024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가 주어져 있고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연금소득 그러면 공적연금, 사적연금 있죠. 두 가지를 떠올리시고 자료를 보니 양가로 1번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적연금에 대한 자료겠죠. 사적연금 자료니까 바로 틀을 잡아요. 자, 과세 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연금계좌 운용수익, 우리 그 밖의 금액이라고 우리 정리했었죠. 그 밖의 금액. 재퇴그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재퇴그. 자료를 계속 보면 양가로 1번에 연금보험료 그동안 총 납입액이 5천만 원이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5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과세 제외 금액이죠. 550만 원. 그리고 양가로 2번 2024년 1월 1일에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했고 인출한 금액이 1,800이래요.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것은 아니다. 인출액이 1,800. 표시하시면 되겠죠? 인출액. 전체 합계 금액 1,800이에요. 인출액은 재퇴그의 순서로 인출한 것으로 보니까 1,800 중에 일단 550을 꺼낸 거예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이 7천, 운용수익은 2천, 양가로 4번 연금 계좌 요건 충족하고 있다. 종신형은 아니다. 양가로 5번 그 밖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금 계좌 평가액이 7천이었고 그 중에 1,800 꺼낸 거예요.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러면 1,800 중에 550만 원은 과세제외 금액에서 꺼낸 것이고 나머지 1,250만 원은 그 밖의 금액에서 꺼낸 것이겠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인출액 전체 1,800을 모조리 다 연금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않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것만 연금 소득으로 봐요. 연금 수령으로 보고 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연금 외에 수령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액이 궁금한 거니까 연금의 수령분은 굳이 계산하지는 않을게요. 연금 수령만 계산해 보자. 연금 수령. 연금 수령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서 인출하는 걸 얘기하죠. 첫 번째, 55세 이후 신청해서 인출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5년 경과 후 인출해야 된다. 5년 경과 후 인출. 여기서 말하는 5년 경과는 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된다. 한도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혹은 연금계좌를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 수령을 신청했다면 그 연금 수령 신청일, 그 신청일 날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가지고 계산해요. 연금계좌 연금 수령 개시를 2024년 1월 1일 날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 평가액이 7천이라고 했어요. 7천이라고 했고요. 얘를 11-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죠. 연금 수령 연차, 기산 연차부터 그 다음의 연차를 누적 합산한 연차인데, 자, 기산 연차는 요 1번과 2번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 연차가 시작이 돼요. 이거 되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건데,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날, 실제로 연금을 인출한 날이 기산 연차가 되는 게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그 연도가 기산 연차가 돼요.
연금을 언제 수령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55세 이후가 언제가 되는 것일까?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60세거든요. 그럼 언제 처음 55세가 됐을 거냐면 5년 전 2019년에 55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다음에 인출해야 되는데 언제 가입했냐면 양가로 1번 자료에 2017년도에 가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5년이 지나면 2022년도가 5년 경과하게 되죠. 2022년. 그럼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는 해는 요 2022년도일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 그때가 기산연차예요.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은 24년도에 했지만 24년도가 기산연차가 아니에요.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2022년도, 비록 신청은 안 했지만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비록 돈은 안 뽑았지만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2022년도가 기산연차. 그러면 2022, 23, 24 그러면 3년 차인 거죠. 2024년도에는 3년 차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기산연차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기산 시작되는 것이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보험에 가입을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했다면 기산연차는 6년으로 가요. 그 이전에는 이 연금을 5년에 걸쳐서 받도록 하고 있었어요. 10일에서 얼마를 빼야 5가 될까요? 6. 그래서 6을 빼기 시작했고요. 2013년 3월 1일 이후에는 연금을 10년에 걸쳐서 받도록 하고 있었어요. 10년에 걸쳐서 받는 걸로 바꿨어요. 그럼 10일에서 얼마를 빼야 10이 되나요? 1. 그래서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한 사람은 5년에 걸쳐 받아야 되니까 11-6, 6년 차가 기산연차.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10년에 걸쳐 연금을 받아야 되니까 분모의 10, 11-1년 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 2017년도에 가입을 했으니까 1년 차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 2024년도에 현재 3년 차고요. 여기다가 120%를 곱하면 한도가 계산된다는 거죠. 자, 한도를 계산해 보시면 1,050만 원이 된대요. 요게 한도. 그 금액을 넘어가는 건 연금 외 수령한 거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연금의 수령은 물어보고 있지 않으니까 고려하지 않을게요. 연금 수령의 순서도 재퇴그예요. 1,050만 원 중에 550만 원을 과세 제외 금액에서 인출한 것이고 나머지 500만 원을 그 밖의 금액에서 인출한 것이다. 요 금액 1,500만 원 이하니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 문제는 원천징수세액 물어봤어요. 자, 요 금액 원천징수 세율 곱하면 되는 거죠. 보험 가입자의 지금 연령이 70세 미만이니까 5%를 곱해서 원천징수세액 25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202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문제 52번 연금소득 관련 문제였습니다. 세법은 주진아 세무사였습니다.